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임차 보증금 중의 일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즉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을 기준으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요. 과밀억제 권역은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과밀억제 권역인데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을 초과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돈은 3천만 원이고 나머지 7천은 대출이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3천만 원 전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간단하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예가 문제되는 경우인데, 과밀억제 권역인데 보증금이 1억이 넘어요.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이 대출이다. 이럴 경우에는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1억 원을 초과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대부분 법원에서 비슷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실제 내가 보증금을 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1억 원을 비록 초과한다 하더라도, 즉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보증금을 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공제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예입니다. 세 번째, 가장 문제되는 경우인데, 보증금이 과밀억제 권역을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대출금이 똑같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이 보증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질권이나 채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나가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신용대출과 마찬가지거든요. 신용대출하고 완전히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실제로 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9천만 원 대출금까지 전액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개인회생을 해서 인가결정까지 받고 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 1억 2천 전액의 보증금을 내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뭐가 문제냐? 1억 2천 전액이 청산가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걸었지만 개인회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보증금 전액을 내가 수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1억 2천 전액을 자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1억 2천을 자산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또 벗어나 버리게 되죠. 이러한 경우 보증금 중 일부인 3,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제가 공제 신청을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공제 신청을 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질권이나 채권 양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보증금 전액을 자산으로 봐서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회생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면제재산 신청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면제재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 혹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예상을 하고 회생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증금 중 일부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또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당히 길었는데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항상 받으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